네,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원내 사령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기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신생 정당이면서도 제3당을 꿰찬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박지원 의원을 원내 수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치공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회한 박 의원의 등장은 천변만화할 20대 국회를 예고하는 듯합니다. 오늘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석진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내대표만 세 번째, 노련한 제3당의 원내대표가 나오면서 지금 여야, 지금 1당, 2당이 다들 좀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먼저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사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글쎄 지금 이제 복병을 만났다고 봐야죠. 예. 박지원 원내대표의 등장은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카드로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대외적으로 보면 앞으로 정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많은 정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당의 내부적인 대선 후보라든가 그리고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뭐 여당이나 야당뿐만 아니고 그리고 내부에서도까지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힘의 향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중이 있다고 봤을 때 뭐 정치권 전반에서 지금 박지원 대표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 그거에 대해서 촉구할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이제 국회의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벌써부터 새누리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한테 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더민주 당을 길들이기 차원에서 새누리당한테 진짜로 국회의장을 캐스팅 보트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상대를 누가 하느냐.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4선 의원, 3선 의원 여러분들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4선이지 않습니까? 4선이 됐죠. 이렇게 좀 체급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텐데 의원들 지금 저 후보군으로 좀 꼽히는 인물들 중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분이 계실까요? 다 무게감이 좀 박지원 의원보다는 떨어지죠. 아무래도 박지원 의원은 뭐 관록, 노회함, 정보력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발군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도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늙은 카드로 신선한 충격을 준 겁니다. 박지원 카드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원내대표를 넘는 원내대표니까. 그렇기 때문에 암만 해도 누구를 갖다 대도 무게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원내대표의 협상력이라는 거는 개인의 협상 능력, 전략, 그다음에 당의 단결, 의견 조율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박지원 원내대표가 합의 추대됐다는 것만으로 신선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고 다시 한번 생각은 하게 되겠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당의 능력, 당의 단결 이런 것에 의해서 협상력은 좌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도 원래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 지금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허승아 앵커도 좀 설명을 했지만 국회의장 선출의 키맨으로 좀 등장했다라는 게 말씀하셨죠. 새누리당 쪽에도 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성공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면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직을 놓고 협의할 수도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일부 뭐 의원들 같은 후보들 같은 경우도 뭐 전화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역시 그 인사가 만사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정치력이 좌우할 텐데 박지원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을 상당히 연상시키기 때문에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김홍걸 씨와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이 어느 정도 호남에서도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호남 주도권을 놓고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봤을 때 국민의당을 아주 이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한테 선제적으로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이 앞으로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명분도 있고 국민들이 역시 캐스팅 제3당을 세워줬더니 제2당한테 국회의장도
앞으로 정권에 성공을 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예.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이것을 이제 까먹을 시점이 네. 당내 어떤 파열음이 날 때 이제 이것을 상당 부분 까먹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예. 그 전에 일단 점수를 많이 따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아주 신선한 카드라고 봅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동안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문희상 의원이라든지 정세균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국회의장이 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하고는 그닥 그렇게 박지원 원내대표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암만해도 친노 쪽하고 예. 이렇게 결별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 저는 이번 총선의 의미 중에 하나가 유권자들이 국민이 새 판을 짜라. 네. 기득권 정치에 아주 엄정한 응징을 가하고 새 판을 짜라고 명령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새 판이라는 거는 정치가 새로운 행동 방식, 새로운 인식을 갖고 게임을 하라 예.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과거의 그 구원, 네. 감정을 앞세워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일은 최대한 자제할 걸로 우선의 기대를 합니다. 예. 다만 한 가지 16대 국회 때 그 여소야대였었는데 네네. 그때 국회의장 선출할 때 여소인 여쪽에 국회의장이 먼저 갔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이만섭 국회의장이 그때 선출이 됐죠. 예. 그리고 후반기에 이제 박관용 의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에 간다는 게 박지원 원내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카드 중에 하나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선거가 끝나면서 1당, 2당 위치가 달라졌지만 예. 무소속을 영입하고 나면 또 조금 유동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좀 발휘할 여지가 있겠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민의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상임위원장 자리 좋은 데가 많죠. 예. 오늘 어디 일간지하고 인터뷰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예. 보건복지라든지 국토해양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네. 얼마든지 딜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딜을 상당 부분 염두에다 두지 않을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신선한 충격을 준 박지원 예. 원내대표가 지금 뭐 새누리당이 어쨌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좀 도울 용의도 있다라고 하니까 네. 먼저 내주고 할 여지가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예. 양당, 여당과 야당, 제3당 간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많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의회 권력이 지금 소위 말해서 야당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예. 국회의장과 의회 국회의원 수가 167석 정도가 되는데 이 숫자가 다 야당이 책임이 지면 대선에서 큰 부메랑이 돼서 다시 야권 심판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첫째는 그거죠. 네. 이렇게 봤을 때 국회의장을 새누리당도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읍참마속 심정으로 했을 때는 제1당이 실패했다. 무소속 영입을 해서 1당이 된 것은 그것은 1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봤을 때는 국회의장을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거부해서 정말로 야당한테 국회 입법부 권한을 모두가 야당한테 주고 야당이 내년 대선 때까지 한번 꾸려봐라. 네.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이 시킨 대로 하겠다. 네. 뭐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다수결에 올리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을 새누리당한테 줌으로써 네. 면피할 수 있는 거죠. 네. 상징적인 국회 수장은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입법화가 잘 안 되고 국민적 지탄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대선을 가운데 두고 대선을 앞에 두고 입법화가 지금 되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어떤 본질적인 경제 정책이 틀린데 네. 대통령이 하는 것을 다 지금까지도 반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밀어준다면 예. 또 야당은 또 어떤 정체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이 국회의장 자리 하나만 놓고라도 네. 야당은 여당한테 떠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앞으로 강해질 것이고 예. 새누리당 이걸 받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살려면. 예. 그래서 야당이 그 입법부 전체를 네. 갖고 한번 책임을 져봐라. 네. 이런 마음 자세로 가면 예. 저는 뭐 이 결론은 누가 내릴지 이것은 좀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일당 자리를 뺏겼다 해서 국회의장을 누가 갖고 가느냐 이걸로 시비를 하더니 이제는 서로 이제 떠밀어내는 이런 모양새까지도 그런 또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상황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다음 달 3일 일단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나경원 의원, 뭐 유기준 의원, 정진석 당선인 뭐 이런 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속보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먼저 좀 앞선 상황까지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개파 간에도 어쨌든 지지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오늘 아침 이제 속보 중에는 최경환 의원이 네. 친박 나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아마 유기준 의원을 염두에다 두고 한 네, 말 같은데 만일 유기준 의원이 그대로 나가게 되면 네. 개파 대리전이 되고 네. 당의 분란이 더 부각이 되는 결과가 되겠죠. 예. 아직까지 유기준 의원이 뭐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데 지금 전해오는 속보론요. 네. 여야의 협상을 이끌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좀 출마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어쨌든 친박 단일 후보라고 내 직접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친박 쪽에서 대통령 간담회 이후에 조금 전열을 정비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인데 네. 내부에서도 좀 의견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최경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 친박 진박 소동이 이 선거 패배에 굉장히 큰 요인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22일 날 그 김용갑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박 논란 일으킨 친박에 반성해야 된다 예. 이런 말도 했고 임명진 목사님은 친박계 출마는 당 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친박 쪽에 자해하는 모습이 이제 필요한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는데 최경환 의원이 이야기를 했기 예. 때문에 좀 원내대표 경선 그 게임이 네. 조금 양상을 달리할 걸로 봅니다. 오늘 네. 그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네네. 그렇긴 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모면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이번엔 친박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은 예. 이번에 세 개의 심판론이 있었습니다. 네. 총선 때 여당은 야당 심판론을 내걸었죠. 그랬죠. 더민주는 정권 심판을 내걸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더민주 심판론을 내걸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들은 정부 여당이 내건 것만 드랍시키고 두 개를 채택을 했습니다. 예. 정권 심판론과 더민주 심판론, 특히 예. 호남 유권자들은요. 예. 이 세 개의 심판론 중에 정부 여당이 내건 야당 심판론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네. 나머지 두 개가 채택됐다는 네. 점에서 여당은 지금 굉장히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이 나와서 또 개파 대리전을 벌이는 거는 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이요. 의원이 예. 정말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유기준 의원이랑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물론 정치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예.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 새누리당이 지금 제1당도 아니고 과반도 아니고 제2당 소수당으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처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네. 친이 친박의 어떤 개념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개파 간의 갈등이 살아있다는 것이 총선 전에는 친이계, 소위 말해서 비박계가 경선을 주장했고 친박계는 전략공천을 주장해서 예. 지금 김무성 대표가 네. 당의 도장을 가지고 지금 영도에 갔다는 그런 어떤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친박이 다수가 된 이 시점에서 친박은 오히려 경선을 하자고 하는데 비박 주자들이 일정 부분 합의 추대론을 지금 흘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당은 치열하게 싸울 때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혁신을 위해 싸워야 된다. 혁신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 합의 추대, 야당에서 지금 합의 추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 이것이 함정이라고 봅니다. 야당이 나중에 합의 예. 추대 전대연기 또 비대위 연기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국민들한테 쇄신적인 측면에서 오만하다. 네. 이거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은 친이 친박을 가릴 것이나 합의 추대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예. 당연 단계대로 친이든 친박이든 누구나 나와서 네. 자유롭게 경쟁하고 서로 비판도 하고 그래 총선 때 잘못을 누군가는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것은 건강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저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의 당 쇄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이 뼈부터 바꾸려면 예. 뼈를 깎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학재 의원은 나와서 뼈를 솎아내야 된다고 뼈를 바꿔야 된다고 그런 네네. 말까지 뼈부터 바꿔야 된다. 뼈를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시간이 연말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연말까지 쇄신 작업을 쭉 하면서 예.
당의 근본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서 이제 예. 그 이유를 하기 때문에 친이 친방 누가 나와도 저는 좋은데 예. 이것을 경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경선을 해서 예. 누가 되든 예.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맡든 외부에서 들어오든 예. 이렇게 일단락하는 것이 좋은데 예. 최경환이 나와서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당 대표하고 네네. 관련된 이야기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원내대표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당 대표 문제에 가면은 비슷한 의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뭐 치열하게 논전을 벌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예. 바로 그 친박이 나서가지고 당권을 잡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일만 갖고 총선을 다시 치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새누리당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의석수가 네. 자중자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번에 당선인 대회 할 때 모든 것을 좀 정리하고 네. 끝까지 밤새도록 토론해서 어쨌든 혁신을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네. 일단락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또 번지는 듯한 그렇죠. 그런 네. 모양새들 제가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저는 이제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이제 예, 하는 예. 말씀인데 예. 지금 이제 유기준 의원은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진석, 나경원 둘 다 이제 소위는 이제 지역구는 틀리지만 예. 충청 출신입니다. 예, 예. 이런 분들이 하면 좋겠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준 의원이 생각 있으면 나오라 이겁니다. 네.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해서 네. 서로 싸우다가 정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서로 노선 투쟁도 해야 되는 것이 정당이고 네.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개파 싸움하는 모습을 지금 최경환 의원이 나와서 이런 것이 개파 싸움인 것 같고 이런 것을 없애고 서로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예. 그분이 누가 되면 예, 예. 거기에 승복하고 일사천리로 가자는 거죠. 예, 예. 그럼 뭐 어쨌든 유기준 의원이 말한 대로 뭐 나는 단일 후보라고 친박 단일 후보라고 말한 적 없다. 정말 정책적으로 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뭐 기회를 주는 저는 것도 뭐 나쁘지 그런 않다.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다음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뭐 엊그제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 간담회에서 한 양적 완화 발언과 관련해서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반응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명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뭐 뒤늦게 이제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낸 게 무책임하다는 맥락에서 이렇게 좀 한 얘기다. 네. 이렇게 하긴 했지만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 자기네들끼리 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긴 하지만 좀 경솔했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말을 실수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죠. 해명의 단계. 예. 해명을 잘못해서 더 덧나게 화를 하는 피우는 경우들이 있죠. 덧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가까이는 윤상현 의원도 그랬고 그렇죠. 좀 과거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이정골 의원 경우도 뭐 그런 예들이 있지 네네.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의당 그 해명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적절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네. 다만 이 발언은 자기네들끼리 한 이야기고 양적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포인트들이 많이 있기 예. 때문에 그 사과 정도로 끝내고 그 이 말 갖고 자꾸만 껌 씹듯이 계속 씹는 것보다는 네네. 본질적인 내용을 두고 논란이 비판이 서로 오고 가는 쪽으로 예, 예. 승화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바른 정책과 방향 쪽으로 네, 말 가지고 그렇습니다. 논란을 네.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제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경제를 또 굉장히 또 잘한다고 또 자만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안철수 대표도 사실 뭐 옛날에 김종인 대표한테 한번 된통 혼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말론하는 것은 쉽습니다. 정치가 비판하는 것도 쉽고 예. 양비론 쪽 하는 것도 훨씬 더 쉽습니다. 네네. 우리가 평론하는 것도 양비론으로 하면 훨씬 쉬운데 예, 예.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구조조정이라든가 양적 완화라든가 경제 활성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이것이 지금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단편적인 지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한다? 네. 이것은 과거에 소수당이 야당이 현실이 있을 때는 가능했지만 네. 지금은 야당이 제3당의 위치도 다수당, 167석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의회 권력을 쥔 가진 자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멘트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을 입법화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예.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즉석에서 사석에서 이렇게 농담조로 네. 가십으로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대통령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네. 보고 앞으로 대선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대선 주자로서 나가고자 하는 분의 예. 어떤 멘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니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경제를 고리로 디스 릴레이라고 저희가 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실
양적 완화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디스했던 안철수 대표는 김종인 대표한테 또 디스가 되고요. 김종인 대표는 또 경제 관련해서 강병균 그 전 새누리당 그 선대위원장이었죠. 같이 이렇게 좀 주고받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김종인 대표와 강병균 그 위원장의 또 물고 물리는 목소리를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많이 봐준 사람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머리가 좀 몽롱해졌어. 일반 대중을 선동시키는 이런 소위 정치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말 가지고 꼬리 잡지 말라 하니까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나름 다들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날고 긴다 내로라 하는 분들인데 이런 서로 디스하는 것보다 참 씁쓸한 게 서로 이제 머리를 좀 모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너 좀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 그러면서 공방들 벌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가십성 기사도 되고 예. 그러는데 지금 저 발언들 중에 저는 한두 가지는 좀 그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선거 전에 한 발언하고 선거 후에 한 발언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선거 전은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고 다음 대선도 마찬가지고 경제가 중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 갖고 공방을 벌이다 보면 선거 전에는 네. 좀 거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예, 점을 우선은 한 수 접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두고 있고요. 이제 보고 싶고요. 네. 그렇지만 선거 후에는 말이 정제가 돼야 되고 예. 서로 내용을 갖고 서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하지만 네.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 네. 거기에 따른 처방을 내리는 것, 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뭇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머리를 맞다고 한 가지 안을 내놓을 계제는 못 되고 네. 치열하게 논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와 이전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가 또 총선 이후에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좀 조기에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정리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앞서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지금 지도부 공백 길어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누구로 할지 아직도 안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길어질까 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어쨌든 임기를 좀 뒷받침해야 되려면 대통령 임기 전국을 좀 뒷받침하려면 빨리 정리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뭐 선거가 치러진 지 이제 14일째,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네. 원자탄을 맞았기 때문에 예.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갈지 이것은 이제 연기가 포탄의 어떤 자욱한 연기가 거쳐야 되는데 아직 안 거친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3일 날 지금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것부터 새누리당이 총선 실패 책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새누리당이 그동안 연전연승해서 방만해 있고 국민들을 오만하게 받고 네. 뭐 그리고 야당을 어떤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네. 물론 그것이 선진화법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108석 이상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첫 번째는 국민들의 표의 심판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것이 첫 번째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의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원내대표입니다. 네. 원내대표를 통해서 하고 그분에 따라서 또 이제 비대위에서 당 혁신 작업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당의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 비대위원장에서 저는 야당은 전대를 연기하지만 여당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 나온 주자들이 앞으로 당의 활력과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대표자들 후보군들이 예, 예.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해법이 나올 수는 없다. 예. 차기 지도자가 누구냐 그 지도자의 해법을 당원들이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2, 3개월 걸린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일단 다음 달 3일 날 좀 전대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뭐 이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 저는 더 궁금했던 게 이제 사실은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와의 갈등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그렇죠. 좀 더 불거진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어제 다시 양산으로 좀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당분간 공개 행보 좀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문재인 대표 개인적으로도 사실 총선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나 행보가 오히려 대선 주자로서 점수도 깎아먹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김부겸 의원이 한 말이 이제 귀에 좀 쟁쟁하게 남아 있는데요. 네. 그 한 인터뷰에서 좀 더 겸손하고 신중해야 한다. 지금
석 달 전만 해도 난파선 지경 아니었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지금 더민주의 상황이 뿌리가 뽑혔는데 꽃은 만발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만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선거 승리를 즐길 때가 아니고 뽑힌 뿌리 그거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에 아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더 이상의 논란을 이제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양산은 뭐 몇 달 동안 내려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가라앉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혼란이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당헌 당규상 말이죠. 최고위가 구성이 돼 있어야 비대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다 내려놓고 집에 가버렸으니까 그 원칙을 중시하지 않는 보수주의자들은 원칙을 중시해야 되고 규칙이 있으면 지켜야 되고 규칙을 지키려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게 이제 가장 가까운 근인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들은 새 판을 짜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의 심판의 의미를 망각하고 새 판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림을 못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선자들, 그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어떻게 새 판을 짤 것이냐,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유권자들한테 부응할 것이냐, 이 고민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용기와 희생이 좀 필요하다는 말들을 좀 새겨 들으셨습니다. 그거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더민주랑 같고 과거에 꼬마민주 하나가 대표가 아니고 꼬마민주당이 지금 국민의당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역사가 재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좀 현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장성우 건국대 교수, 강석진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